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해주시는 분 누굽니까?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앞판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북에서 넘어오신 분 이야기 들으니까 아이고 이 나라가 참 유중하고 끔찍하구나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꼭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정권 교체는 가능한 것인가 가지고 우리는 정권 교체는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 정권 교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문재인 현상입니다. 문재인은 5대 헌법기관을 모두 장악해서 독재의 길을 완성했습니다. 입법 독재가 5.18의 역사 비판을 막았습니다. 입법 독재가 5.18의 역사 비판을 막았습니다. 입법 독재가 5.18의 역사 비판을 막았습니다. 적을 적이라 부를 수 없게 자유의 손발을 묶어서 입에 재갈을 물려버렸습니다. 경제 파괴, 외교 파괴, 동맹 파괴, 국방 파괴, 인생 파괴가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고 치적입니다. 한강 이북의 방어망은 말끔히 제거됐습니다. 2시간이면은 서울은 완전히 김정은 손에 함락됩니다. 법치는 사라졌습니다. 문재인이 곧 법입니다. 친구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총동원된 울산시장 부정선거가 대표적입니다. 탈원전과 김학의 불법 출금이 대표적인 불법 파괴입니다. 법치 파괴입니다. 독재의 전횡을 수사하는 경찰권을 파괴하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려는 검사들을 무력화시키는 전대미문의 검찰개혁이 대표적인 법치 파괴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체와 주류를 무참히 제거하는 적폐청산이라는 무법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백만을 살상한 6.25 전범을 결사옹이하고 전선의 방어망을 제거하고 전투의 주력을 해체했습니다. 집값을 폭등시켜서 세금 폭탄으로 국민의 주거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물가를 치솟게 해서 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역이란 미명을 동원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짓누르고 집회결사 종교의 자유를 밟아왔습니다. 문재인표 K방역은 자영업 생태계를 몰락하고 내몰았고 국민을 세금 앞에 구걸하게 만들어가고 국고를 털어가지고 권력 유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이런 국정 파괴와 위법, 불법의 법치 파괴는 무지와 무능의 결과입니다. 결과의 심각함에 비추어 한두 대도 모자란다는 것점은 능히 알고 행한 치밀하게 계산된 결과물들입니다. 어떤 목표와 의도로 이런 국정 파괴의 불법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문재인의 대통령 취임 연설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문재인이 만들겠다고 한 궁극적인 이런 세상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의한 북한에 의한 급수 통일을 상상해 봅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통치 결과가 사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를 모르고 임기를 다해서 다해왔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보관이 뭘까요? 정권 교체 가능성을 열어둔 사람의 정치는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은 선거 현상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는 주권 재민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습니다. 스탈린이 일찍이 갈파했듯이 선거가 투표를 한 사람에게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표를 세는 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은 4.9% 대선에 출마해서 4구 대선에 출마해서 사전선거 투표율이 26%를 넘으면 누구라도 부둥켜 안고 춤을 추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6.13 지방선거는 90%를 넘는 자리를 독식하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가 됐습니다. 이것도 사전투표가 당락을 결정했습니다. 문재인이 공언한 사전투표율 26%의 비밀은 4.15 총선에서 극명하게 증명됐습니다. 표를 훔치는 간단한 수단이 사전투표에 있습니다. 입법 독재의 철옹성 구축이 그것입니다. 사전투표는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당에서는 사전투표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표
사전투표 하지 마라.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은 말이 없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은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쭉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셋째, 다음은 여론조사 현상입니다. 여론조사도 통계학적으로 여론조사를 잘하면은 과학이고 별단의 의도를 하면은 마술의 사기와 선전선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준석, 김종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단일화를 막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 저 한 놈 때문에 속에 천불이 납니다. 다섯 번째, 무차별 휴대폰 감시 감청을 이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전 수사관 기관이 총동원되어 가지고 누구와의 무슨 일로 통화를 했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를 마음대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재명 환상입니다. 이재명이 누구입니까? 정과 사범입니다. 국가 전복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 폭력조직 성남국제마피아에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가 한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터져나오는 불법비리, 범죄 백화점입니다. 법인카드는 이재명, 김혜경 두 부부의 플라스틱 현금이었습니다. 공영개발로 민간인의 땅 약탈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저들끼리 독식하고 행정권을 이용한 갖가지 용도 변경으로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 검은거래의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사법거래의 악취가 난무하고 거액의 변호사비, 대납이 범죄자 기업의 전환사채로 건네진 정황이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아들은 탈영하고 아내는 관용차에 공무원 노비를 거느리고 갱년기 약까지 불법 대리 처방했습니다. 범죄 입증의 핵심 인물들이 의문의 죽음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무섭고 두렵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지 못하면은 자유 대한민국은 3월 9일 운명의 종말이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 모입시다. 다 같이 3월 1일 날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그래도 우리는 무궁화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엉천스님의 연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